자, 첫 번째 문제 보죠. 가시계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가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이후 만들어진 여권입니다. 이 시기에는 황제의 직속에 황제란 단어가 나왔고 원수부가 설치되었고 뭐 이런 핵심어 키포인트를 주고 있죠.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제국 하게 되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된 정책을 골라주는 문제죠. 1번에 그냥 바로 나왔네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83년에 이루어진 내용이죠. 방문국 83년 하게 되면은 뭐 전왕국이나 방문국, 기기창 등이 설치가 되죠. 묶어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전박기 83년에 설치되었다. 3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1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4번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홍교사 723에 해당하는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교사 723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2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마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사계획서 근현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라는 내용이네요. 러시아 공사관, 석조전, 황구단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가를 읽어보니까 임오군란 때 99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일본 공사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지도에는 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82년에 일어났고 임재상 해가지고 재물포 조약 하면은 일본 공사관이 습격이 됐으니까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인들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본의 그 군 병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번 나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덕수궁 석조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를 또 읽어볼까요? 3번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하게 되면 이제 원각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각사 하게 되면 이제 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신극이 이제 좀 친일적 성격이 있어요. 친일적인 이제 신극이 유입이 돼가지고 원각사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최초가 붙으면 우리 선지로 잘 나오죠. 다음에 4번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행하였다. 그러면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죠. 5번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황구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죠. 황구단에 올라가지고 우리 선지가 아니라 제시문들에서도 자꾸 반복되죠. 황구단에서 뭐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그 황제 뭐 거듭 사양하다가 올라가지고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게 황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 사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참 글을 뭐 그랬다고 하니까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아까 이 전 문제에서 황구단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고 광무 완년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네요. 1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초기개화 정책과 관련된 거죠. 5군영을 2군영으로 바꾸고 별기군을 창설을 해서 일본인 교관을 뒀다. 1880년대 초기개화 정책 시기입니다. 이번 청해 영선사로 김윤식을 파견하였다. 81년도에 있었던 거죠. 영선사로 파견을 해서 기기국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는 83년에 기기창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3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역시나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선지로서 옳은 선지가 되겠죠. 4번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보빙사로 다녀온 이제 민영익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유경공원을 86년에 초기 개화하기가 되죠. 이때 세우게 됩니다. 5번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규모화문을 신설하였다. 1880년에 초기 개화 기구가 되죠. 플러스 12사까지를 기억을 해두자. 정답은 뭐 3번이 되고요. 평이한 문제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밑줄군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지게사무를 강원도에서 실시하여 영동은 울진군부터 영서는 춘천군부터 시작하고 토지를 개량한 후 관계를 발급합니다라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처음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양지하문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관계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지게하문이 설립이 되게 되고요. 지게하문에서는 처음에 이제 땅과 관련된 뭐 계약 그런 사무들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가지고 이 명칭도 관계가 아니라 이제 지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양전 사업을 했다. 그리고 지게를 발급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뭐 한능검 시험 특징이 우리 그 문제 푸는 거 정도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고
이런 그 제시문 같은 거를 약간 그보다 넓게 제시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만 있습니다. 실제 푸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전사업 그리고 지게 발급했다. 관계 정도는 단어를 참고로 알고 있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 한번 읽어보죠.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하니까 대한제국과 관련된 시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영남 만인소에서 동참하는 유생 이만손의 만인척사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1881년에 황춘 센이 쓴 조선 책략이나 미국과 연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지만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죠. 이번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원수부는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네요. 대한제국과 계속 엮여서 축제 비중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3번 남행군 묘를 도굴하려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18, 68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4번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66년에 병제병에서 병인박해 제네럴 셔먼호 병인 양효가 일어나게 되죠. 5번 통신사를 수행해 일본으로 가는 역관.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죠. 광해군부터 1811년까지 9차례 정도 했다. 통신사. 이후에는 이제 수신사로 명칭이 바뀌죠. 평이한 문제입니다. 관계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아는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여진은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 거다. 본래 조선의 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고종은 황제가 됐기 때문에 황룡포를 입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1902년에 간도교민에 대해 가지고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엄청나게 반복이 돼요. 이번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그럼 81년도에 나온 이야기죠. 3번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태건단 해가지고 태양력 사용 그리고 건양 그리고 단발령을 묶어서 외워주면 됩니다. 4번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군 공영 과시는 개과팔 할 때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 공사노비법을 협파하고 공사노비법 협파 그리고 과거제 폐지. 그럼 또 역시나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문제 비중은 굉장히 높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문제를 점수를 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